예, 오늘은 또 집값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자 이제 그 조선일보 그 차학봉 부동산 전문 기자라는 사람이 이제 쓴 기사인 것인데요. 뭐 제목은 "집값 폭락 언제 끝나나 이 네 가지 변수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집값 변동의 이제 4대 변수는 이 기사에 따르면 금리, 미분양, 전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합니다. 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내용은 큰 내용은 없습니다. 뭐 전문가들 사이에 뭐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아니다. 3 년이 더 간다." "이 7 년이 더 간다." 지금 뭐 이런 내용도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뭐 과연 이것이 뭐 집값이 내년에 오를지 떨어질지는 뭐 당연히 우리들의 관심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과연 이 집값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내용이 될 거, 그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리야 뭐 지금 계속 기사에서는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뭐 이유로 한 뭐 한시적인 어느 급격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의 문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어떤 그 일면적인 뭐 어떤 한 해의 어떤 급박한 어떤 변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19 대처를 이유로 한 뭐 각국,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통화량을 증대시켜 왔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 통제를 통해서 그게 억눌려져 있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코로나19 이제 뭐 방역 조치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다 보니까 일거에 터져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들이 뭐 이 어마어마한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가 없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킴으로 해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긴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런지는 뭐 의문이고요. 그와 함께 이제 급격한 물가 인상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대공황의 이런 불경기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문제가 되었던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언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유가가 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 제가 봐도, 저같이 이제 경제에 큰 뭐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무언가 굉장한 불안한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떨어지고 내일은 올라가고 아무런 뭐 이유나 맥락이 없이 이렇게 상황들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적인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급격히 이제 늘어난 통화량 때문이다. 그것도 이 통화량 자체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불황도 인플레도 결코 안정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뭐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제 물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뭐 서울에는 뭐 집이 없다. 그가 뭐 박원순이 10년 넘게 뭐 통제를 해서 뭐 공급 물량이 없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뭐 서울에 국한된 뭐 이야기이고, 서울만 하더라도 뭐 주위의 인근 남양주라든가 이런 곳에 상당한 뭐 주택들,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어 왔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미분양으로 전환될 뭐 충분한 지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표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송도의 어떤 집값인데요. 송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대비 올해 지금 뭐 절반 이상 떨어졌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송도의 아파트가 값이 떨어지는 것에 또 상당 요인이 워낙 많은 물량들이 공급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천 같은 경우에 송도, 뭐 청라 이런 곳에, 영종 뭐 이런 곳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이제 공급이 되었다가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수요를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막 아파트가 값이 폭락하고 뭐 미분양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이제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고통이 되었다는 얘기가 벌써 뭐 얼마 전 이야기 같은데, 뭐 그것을 잊고 다시 또 이게 또 대규모로 주택들이 공급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치, 인천을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만약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송도 등지에서 이제 아파트값이 폭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이제 전세가의 이제 문제인 것인데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전세가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했었는데, 뭐 현 시장 상황은 또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또 그 문재인 시절에 뭐 필요한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의 어떤 인상,
월세 인상들을 철저하게 제한했기 때문에 그 집주인들 이제 그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금리와 상관없이 전세부터 일단 올리자 내지는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다시 전세가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뭐 계약 상황이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가나 월세가 또 올라가는 지역도 있는 등 좀 이것도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대로 좀 소개했던 것이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인데요.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은 이제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 그래서 100이라고 한다면 소득의 25%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의미다라는 이제 그런 통계를 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뭐 세 가지의 제한이 있는 것이죠. 중위소득 가구, 그다음에 표준 대출, 중간 가격 주택.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통계적인 의미여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이제 부동산 매입 및 이제 이에 관한 상환 어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지는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통계적인 의미에 있는 거, 통계적으로는 이제 그 의미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의 지향, 성향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2004년부터 이제 통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제 당시 이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64.8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15년 경에는 이제 83.7이었고 그다음에 현재는 204라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뭐 결과적으로 대략 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100이라는 수치가 이제 이런 중위소득 가구의 이제 연소득 25%를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면 벌써 2008년에도 164.8 그러니까 연소득의 뭐 거의 40~50%를 이제 그 주택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고 그것이 현재는 뭐 204라는 것은 사실상 절반 이상을 이제 그 주택 원리금 연소득의 절반을 주택 원리금 상환에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지금 주택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것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또 집값이 다시 뭐 상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제가 궁금한 건 뭐 여러분 다 궁금하시겠지만 자 그러면 2015년에 83.7이라는 것도 이게 낮은 수치인 것이냐? 뭐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이제 130 그러니까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이제 이 지수가 상회하게 되면 뭐 집값이 반등할 것이다라고 지금 뭐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정말로 이게 원리금 상환 100이라는 수치도 이제 어마어마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치도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평균을 낸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절대적으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만큼 현재 지금 형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주택 가격의 지수라는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인플레되어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와 아울러 지금 전세금 사기 사건도 지금 뭐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로 이제 신축 빌라 이런 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마치 이제 뭐 소비자가 뭐 좀 잘 모르고 한 것처럼 뭐 되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범죄 이를 두고 이제 범죄를 노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특히 이러한 부분이 빌라에 이제 국한된 것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너무 높아진 아파트 가격, 아파트 전세가로 인해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빌라 등에 이제 원룸이나 빌라 등에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파트의 뭐 장점이자 단점인데 아파트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거로서의 매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반면에 표준화됨으로 인해서 뭐 시세라든가 이런 어떻게 판정에서는 굉장히 좀 그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될 요인은 별로 없어서 담보대출이라든가 어떤 뭐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일 염려는 크게 낮습니다. 반면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것들이 수요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도저히 이제 뭐 중간 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살 수가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면 또 수요가 몰리지만
조금만 상황이 호전되면 아무래도 소규모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큰 특장점이 없는 상황이면은 그 시세라는 것이 임금과 또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느 지역의 아파트 뭐 전세 보증금이 한 뭐 3-4억 원에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위치한 뭐 빌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동일한 평형대를 기준으로 하면 뭐 최소 보증금이 뭐 1-2억이 된다. 그다음에 뭐 이것이 뭐 경매 등으로 인제 뭐 경매 등으로 진화돼도 이것이 '전세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라고 쉽게 전문가도 쉽게 단정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여기에 인제 뭐 복잡한 이런 뭐 장치들을 동원해서 이런 뭐 세입자들을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이제 이른바 뭐 여러 개의 물건들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마당에 이제 실제로 저도 인제 그런 경우를 보았지만, 이제 뭐 이제 빌라 같은 것을 이제 몇 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뭐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원래부터 잘 알고 있던 이제 공인 중개사에게 이제 일을 맡겨서 이제 진행을 하였었는데, 당연히 인제 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먹은 이 자는 이제 당시는 또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이어서 뭐 나름 또 부동산 이제 경기가 괜찮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화로 해서 세입자들한테는 뭐 전세를 받는다고 해 놓고 전세금을 자기가 챙기고, 그다음에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했다고 그래서 보증금 쪼끔 얼마 주고 인제 매달 이제 그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금으로 인제 월세를 지급하는 것처럼 모양을 꾸며서 양쪽을 인제 속여 가지고 인제 이것을 뭐 돈을 뭐 떼먹었든지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하다가 이제 날리게 되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도주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인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뭐 계약서나 이런 걸 작성했지만 실제 집주인이 뭐 작성하고 확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어떤 효력을 주장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고, 또 집주인도 집주인대로 뭐 할 말이 있는 것이 뭐 본인이 뭐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부담하지도 내가 받지도 않은 전세 보증금을 내가 줄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어떤 분쟁이 그때도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양쪽 다 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뭐 법원에서는 뭐 어느 인제 양쪽을 이제 어느 정도 다독여서 피해자들끼리 좀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뭐 조정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참 어느 경우로나 참 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제 현재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꺼져가는 상황에서 인제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어찌 됐건 이 모든 것이 인제 다 이제 급격하게 상승한 필요 이상으로 상승한 아파트 가격의 인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이 좀 들고, 물론 뭐 이 관련해서 박원순이가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을 완전히 뭐 관심을 두지 않고 딴 것에만 이제 신경을 쓴 것으로 원인도 하나 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서울의 이제 택도 없이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좀 벌어졌다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피부로 좀 느끼는 것이 지방 같은 경우에 정말 너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지방 같은 경우에 인제 당초 인제 그 재작년에 뭐 지방에도 뭐 대구 같으면 수성구 지역, 부산 같으면 해운대구 같은 지역들이 부동산 투기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인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올해 전부 다 해제되었습니다. 왜 해제되었느냐? 그래서 그 해제된 이유는 딱 하나죠.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이 중단되고 이제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규제 지역에서 다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어느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마치 뭔가 자기가 잘 노력을 해서 부동산 규제 지역에 빠진 것처럼 홍보하는 국회의원의 플래카드를 보면서 참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집값이 인제 안정돼야 되는 것은 인제 확실하게 뭐 당연히 동시에 추구되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과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저도 참 이게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차이가 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또 그 인구가 줄어든 인구가 상당수가 지방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뭐 대구, 부산, 광주, 뭐 대전 지역은 쪼끔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지방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를 뭐 어마어마하게 짓고 지금도 분양하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두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방 대도시에서 그렇게 많은 아파트들을 지어대니 뭐 해당 대도시의 어떤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인근의 또 중소 지방 도시에서의 또 인구를 또 빨아들이는 뭐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북의 어느 대구 인근의 어떤 소도시에 내가 산다고 한다고 했을 때 뭐 거기보다는 그래도 대구가 낫다.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그냥 대구로 뭐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 매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 뭐 대구는 대구대로 또 대구 인근의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대로 예, 각 모두 다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뭐 아파트를 짓고 있고 분양을 할 지금 아파트들이 줄을 늘어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인구 감소가 더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에서 이제 이런 과잉 공급된 아파트들로 이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또 다시 서울에서의 또 아파트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에 어떤 이것을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지방에 건축된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 안정은 더 유원해지고 이렇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봐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대한민국의 현재 집값을 두고서 지금 뭐 어느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뭐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또 어느 하나의 요인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중위소득들한테 부담 없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또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느냐 그것도 아니고 뭐 그런 여러 상황들을 복잡하게 뭐 바라봤을 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아파트 주택의 어떤 하락은 이제 시작인 것이고 하락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하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더더욱 기승을 부릴 새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결과적으로 저는 뭐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뭐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이라던가 뭐 산업 전체가 이제 뭐 움직이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인데 그럼 과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시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둠으로 해서 도대체 건설업계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동되는 이런 주택 가격들을 보았을 때 무언가 미래를 계획을 가지고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뭐 그러다 보니 파생적으로 가상화폐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저질 투자 상품들에 또 국민들이 눈을 돌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현실을 보았을 때 안정된 집값만이 정말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부나 뭐 주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걸 시장에서만 놔둬서는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뭐 고가라고 해서 뭐 어떤 나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경제적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뭐 일종의 착각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이런 집값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 모두가 고통받게 되는 뭐 일부 부동산의 투기에 뭐 엄청난 그 업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엄청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장에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뭐 어려움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뭐 다주택자들에 대한 뭐 세액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혁명21과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주거의 확보에 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시간이 덜 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식으로 안정된 주택 가격 속에서 안정된 이제 주택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또 발생하는 주거 수요를 건설업계가 담당하는 것이 또 건설업계의 또 안정적인 성장과 유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더 절실한 이야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하여튼 벌어지고 있는 이 집값 하락은 뭐 문제 뭐 끝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꼭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여튼 이 집값 하락 문제는 여러 가지 고통스럽긴 하지만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통과 의례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35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